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말씀드립니다. EID, 이화전기 이트론인데요. 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소액주주연대의 의도는 무엇일까?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 방안을 가져가는가?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소주연 동영상이 또 새로 올라온 게 있어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한 기업이 있어요. 네, 가처분 신청해서 뭐 인용돼가지고 이제 그 곧 결과가 나오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굵직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뭐 셀리버리는 실체가 없고 일단 자산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고 자산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액트하고 청원 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비중을 모아서 크게 수익 낼 가능성 있는 매집주도 번외로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꼭 공략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화그룹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응원을 많이 주시고 있고요. 끝까지 우리가 투쟁해야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소주연 동영상 같은 경우 잠깐 우리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 그 이트론 간담회 후기 그래가지고 그런 제목하에 김현 대표의 소액조제연대에서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오른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쭉 나왔습니다. 쭉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거죠. 지금은 이 주주연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주주들의 단합을 꾀하려고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단 정리매매나 또는 상패 가처분 신청 기각용인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생각해 둬야 될 부분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만은 이런 건에 대한 스크립트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여하튼 소주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그 동영상과 의견 개진이 있을 거예요. 이화그룹이 살아남기 위한 거죠. 네, 살아남기 위한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여하튼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입장하셔서 신속하고 바르고 자세한 내용을 바로바로 좀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가만히 보세요. EID나 이화전기나 이트론이나 그 소액주주 지분율이 70%예요. 그죠? 70%. 70%. 자,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회사 측 지분들이 한 30% 정도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한 30%뭐 이렇게 잡았을 때, 자, 나머지 그 40%가 비잖아요. 40%. 이 40% 지분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거죠. 이것은 어떤 세력이 좀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세력들이 나중에 어떤 그 모종의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력하고 이 소액주주 연대하고 좀 연합을 하면 힘을 대단히 크게 발휘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비어있는 이 40% 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해서 좋은 결과로 이끌고자 하는 주주연대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액트에서 일단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결집을 더 하자는 거죠. 그래야 이제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사측의 지분이 한 30%라면은 결국 70%라고 한다면 소액주주들이 70%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또 승산이 있는 거거든요. 승산이 있는 겁니다. 사측에서 어떤 상패를 모면해서 회사를 진짜 살리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물론 사측하고 계속 타협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리매매가 혹시라도 가처분 신청 그 결과를 먼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상패가 완전히 확정됐을 때는 이제 정리매매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상장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일 정리매매에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죠? 정리매매 할 것이냐 비상장 갈 것이냐 이거는 각 개인의 각 주주의 자유지만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결과도 안 나왔고 상패 확정도 안 된 그런 상황에서는
주주들은 여러 군데에 자꾸 기웃거리면서 지분을 뭐 어디 모으겠다, 막 그런 사이비 그런 동호회 같은데 가지 마시고 액트 쪽으로 지분을 결집해서 지분을 좀 모아놔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네, 핵심은 그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도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소액주주의 권리들은 1% 이상일 때 이런 것들이 있고 3% 이상일 때 이런 것들이 있고 10% 이상일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회사를 바로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건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처분 신청권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텍스트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인용이 됐어요. 그죠?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인용이 돼서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 3월 11일에 결정이 납니다. 3월 11일에 결정이 나요. 근데 이 비덴트도 뭐 셀리버리, 뭐 이런 쪽처럼 이런 기업처럼 어떤 지적 재산권이나 뭐 이런 부분만 갖고 있고 자산이 자본 잠식이 완전히 된 그런 기업하고는 틀리게 비덴트도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도. 여기 보시면 뭐 자본 총계라든가 또는 이제 자금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비덴트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도 지금 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자본 총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본 총계도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화그룹 같은 경우도 EID나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산 가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지금 비덴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본금 386 대비해서 자본 총계,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어떤 회사의 재산이 5,688억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화전기나 EID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셀리버리와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비덴트처럼 좋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덴트가 3월 11일 날 얘가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화그룹 3사의 가처분 결과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화그룹들이 이제 이 감사 보고서가 이제 나오겠죠. 되게 한 3월 31일이 주총이라고 한다면 3월 24일 같은 경우가 감사 보고서 마지막 시한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때가 이제 또 고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하튼 가처분 신청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어떤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액트에서 지분을 결집하는 것이 역시 제일 필요한 조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전자청원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어요. 근데 11%이고 5,644명입니다. 3월 22일까지 3만 명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청원도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어렵겠어요. 청원하는 거. 그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인증 문자를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청원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것도 일단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액트 가입해서 지분 모으기에 동참한 겁니다. 이게 예전에 2022년도에 생긴 거죠.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액트 홈페이지예요. 액트 홈페이지에서 그 액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전자위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액트 홈페이지 가시면. 그 부분을 응용하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액트 가입하고 동참하는 방법은 되게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액트 앱을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계정 생성하고 관심 종목 선택해서 전자위임에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표 및 의견 개진도 하고 정보 공유 토론도 하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 액트에 가입하셔서 지분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후속적인 새로운 소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화그룹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 아이디나 이화전기 이트론 네, 이렇게 이 번호로 문자를 꼭 주셔서 정보를 좀 받으시고요. 텔레그램 방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방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생해야죠. 회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계속 대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아시겠죠?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그런 매매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13,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총이 한 3천억 내지 7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뭐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징은 그거예요.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혜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 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돼 있어요. 미국은요, 위대한 미국 자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유럽, EU 쪽,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 10배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미국의 요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주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이 비투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 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이 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 한 2, 3천억. 유보율 같은 경우도 2천억, 2,000% 내지 3,000%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 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여기로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매집주요.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